58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행정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1년 동안 사고를 기준으로 조사를 할 때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를 이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서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걸로 본다 하는 거죠. 30일 넘어서 돌아가시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건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지,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거기서 30일을 넘어갔으면 그건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의 기준은요 30일 이내, 즉 1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건 기준 잘 기억해 놓으세요. 30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로 중상사고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거를 중상사고라고 하고요. 5일 이상 3주 미만의 사고 났으면 경상사고예요. 그리고 5일 미만이 되면 이제 부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사망은 30일,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은 5일 미만.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유형별로 세부 또 기준이 나와 있어요. 화물자동차는 일반 화물차,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덤프, 밴, 특수용도. 그냥 보통 화물 운송용이면 일반형이고, 덤프 아시죠? 덤프차, 덤프트럭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들면은 모래 같은 게 쫙 쏟아지는 차, 덤프차죠. 밴형은 지붕 구조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거. 화물차인데 일반 스타렉스처럼 생긴 근형 화물차죠. 특수용도형은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 운송용인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윙바디라고 부르는 옆에가 이렇게 날개처럼 열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특수용도의 화물 자동차들이 되겠죠. 따라서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특수작업, 덤프, 밴, 특수용도. 특수작업형이에요? 특수용도형이에요? 특수용도형입니다. 특수용도형. 그래서 덤프 있었고 밴 있었고 특수용도 있었으니까 1번 특수작업형이 답이 되겠네요. 25번 비보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위반을 한 걸까요?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보좌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비보좌회전은 뭘 위반한 거예요? 직진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즉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지시를 위반한 겁니다. 비보 좌회전 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받는 게 아니라 지시 위반으로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신호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답이 1번입니다. 아주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인데 비보 좌회전 위반은 지시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1번 A자동차 신호 위반으로 B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자동차 운전자가 경상, 동승자 2인이 경상, B자동차 운전자 경상, 동승자 2명 중상. A자동차 운전자 벌점 얼마인가 했습니다. 차례대로 계산해보죠. 신호 위반 벌점 얼마죠? 15점 더하고, 그 다음에 A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인데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뺀다고 그랬죠.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동승자 2인이 경상이에요. 2 곱하기 경상이 5점 플러스 B자동차가 운전자 경상 5점 플러스 동승자 2명이 중상 2 곱하기 15. 이건 벌점 다 더해야겠죠? 그럼 얼마죠? 15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30이 돼서 25, 30, 60점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본인의 피해를 빼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서 계산하시기 바래요. 40번 시속이 100km일 때 사람의 시야는 했습니다. 보통 우리 운전자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시야 180도라고 보고요. 보통 정상 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180에서 200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 눈 시야는 좌우 각각 160도씩 160도, 160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채 식별의 범위는 70도 정도 돼요. 기준으로 35도씩 나눠지는 색채 식별의 범위고, 속도별의 시야를 보겠습니다. 속도별로 시속 100km로 주행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70km/h로 주행하게 되면 조금 넓어져서 요만큼 보이고, 40km로 주행하면 노란색만큼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km가 40도, 70km/h가 65도, 40km/h가 100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야가 시속 100km일 때는 40도를 본다고 했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찍어야 됩니다. 100km는 40도, 75km는 65도, 40km는 100도.
여러분 이거 100km가 40도죠? 40km가 100도예요. 이게 서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외우실 때 140, 40, 100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1번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연소 온도를 낮추어 NOx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배기가스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배기가스라는 게 실린더에서 가스를 집어넣어서 터트리고 배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밸브를 통해서 깨끗한 연료 공간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약간 지저분한 연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시 들어와서 터질 때 어떻겠어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100이 터질 것이 지저분한 게 들어있으니까 한 80좀 터지게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라 약간 낮은 온도에서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터졌을 때 온도가 좀 낮게 발생되겠죠. 또 터지고 가고. 그러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원래 고온에서 이게 연료가 터지게 되면 요게 나와요. 산화질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온도가 낮아서 터지면요 이게 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터졌을 때 배기가스를 일부를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 밸브가 하나 있죠. 이 밸브가 막고 있다가 온도를 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높다 그러면 밸브를 딱 열어 가지고 이걸 딱 집어넣습니다. 배기가스를. 그럼 여기서 배기가스가 섞인 가스가 들어가면서 터지면 온도가 낮게 터지게 돼요. 그래서 NOx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순환을 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게 하는 요 장치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EGR 밸브라고 써있죠. EGR이 뭐냐 하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예요. Exhaust Gas Recirculation이에요. EGR이라고 합니다. 연소실 온도를 낮춰가지고 NOx를 빼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이지랄로 외우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이지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섞어주는 장치 이지랄 밸브입니다. 이지랄 밸브가 답이 2번이 되겠죠. 요거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답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어떻게 넣는다 그러면 다 EGR을 찾으시면 됩니다. 45번 미연소 가스라고도 하며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 답이 나와 있네요. 국어 문제네요. 탄소와 수소가 화학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탄소가 화학식이 뭐예요? C죠. C. 카본. 수소는요? 하이드로.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CH예요? HC예요? HC죠. HC. 탄화수소 이렇게 읽죠? 여기 답이 그냥 3번이 답입니다. 이거 계속 볼게요. 이 가스는 연료 탱크에서 자연 증발하거나 배기가스 중에도 포함돼서 배출되고 이 가스를 접촉하면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고 눈과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며 광학 스모그를 일으키는데 이게 뭡니까 했습니다. 탄화수소죠. 탄화수소들 나타낸 그림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만 잘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잘 되새겨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탄소랑 수소의 결합이니까 이건 산소와 탄소의 결합이고 산소와 질소의 결합이고 가스 이런 얘기니까 아니고 탄소와 수소의 결합 3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편타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편타 손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편타 손상이 뭐냐면 여러분 차에 탑승해 있는데 뒤에서 누가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몸은 앞으로 밀려나가는데 머리가 뒤로 제껴지죠? 제껴졌다가 다시 앞으로 쫙 쏠렸다가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요게 편타 손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충돌 딱 되면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목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니까 이 뒤에 요 부분이 데미지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고개가 확 제껴집니다. 뒤로 이렇게 제껴지죠. 그러면서 목이 과도하게 뒤에가 이제 뒷부분이 적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니까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뒷목 옆부분이 또 쫙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쫙 구겨졌다가 쫙 당겨졌다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편타 손상입니다. 자, 이 편타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게요. 자, 1번 신체가 갑작스럽게 가속 감속될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팍 치는 거니까 맞고, 두부가 과도하게 전으로 움직이게 되는 운동적 특징을 유발한다. 그렇죠? 지금 너무 과도하죠. 지금 누가 봐도 과도합니다. 3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관계가 있다. 작용 반작용은요, 차량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거에서 반작용으로 무언가는 이쪽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이건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차가 목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작용 반작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3번이 틀렸고, 드물게는 뇌간부의 손상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 신경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간부의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맞아요. 따라서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편타 손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말 어렵죠. 잘 안 외워지는데 편타 손상, 휘플래시 인저리라고 부르는데
요 편타손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아 이게 지금 목이 뒤로 적혀졌다가 앞으로 넘어왔다 다시 돌아오는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딱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푼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요 그림을 잘 떠올리십시오. 이게 편타손상의 그림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그림과 관계 있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누구는 이게 커브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 코, 입이죠. 눈, 코, 입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의 커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즉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성향 바로 시지각입니다. 시지각. 시지각이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시지각이죠. 이 시지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숭이랑 호랑이가 보이십니까? 이것도 시지각. 여기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색소폰 같은 거 부는 남자 얼굴이 보이십니까? 또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이 많으신 코 큰 할머니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게 다 지각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지각.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르고 또 의도, 욕구, 기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지각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시지각이 되는 겁니다.